당신의 심심한 입과 심심한 뇌를 동시에 채워줄 의침 고인은 잡투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국 음식 중에서 이름 때문에 가장 억울한 오해를 받는 음식이 뭔지 아시나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칼국수는 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음식은 이름만 들으면 탄수화물 덩어리 같습니다. 바로 떡갈비입니다. 외국인 친구들에게 떡갈비를 소개할 때 나이스 케이크 립, 나이스 케이크 리브 이라고 번역하면 친구들이 묻습니다. 떡 안에 고기가 들어있는 거야? 혹은 고기랑 떡을 같이 볶은 거야? 하지만 정작 떡갈비가 나오면 그들은 당황합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얀 떡은 보이지 않고 두툼하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고기 덩어리만 있으니까요. 도대체 떡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맛있는 떡갈비가 사실은 조선시대 왕의 채통, 그러니까 왕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발명된 음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하는 갈비를 왜 굳이 칼로 다져서 뭉쳐놨을까요? 오늘 침고이는 잡투리에서는 이름의 떡은 없지만 떡보다 더 쫄깃하고 달콤한 인생의 맛, 떡갈비의 500년 역사를 맛있게 구워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름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겠습니다. 떡갈비. 왜 떡갈비일까요? 많은 분이 고기 반죽 안에 가래떡을 넣어서 떡갈비라고 생각하거나 떡처럼 네모나게 빚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 퓨전 음식점이나 급식에서는 고기 안에 진짜 떡을 넣기도 합니다. 쫄깃한 식감을 위해서죠. 하지만 오리지널 떡갈비에는 쌀가루나 떡이 단 1g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름이 떡갈비인 이유는 바로 조리 과정과 식감 때문입니다. 갈비 살을 뼈에서 발라내어 칼로 수없이 다집니다. 그리고 양념을 넣고 손으로 치대고, 던지고, 주무르죠. 이 과정이 마치 시루떡을 만들 때 쌀가루 반죽을 치대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해서 붙은 별명입니다. 또 다 구워진 고기에 식감이 떡처럼 쫄깃하고 찰지다고 해서 떡갈비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재료가 아니라 만드는 정성과 식감을 표현한 형용사적인 이름인 셈입니다. 옛날 사람들의 표현력이 참 재미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멀쩡한 갈비를 왜 이렇게 힘들게 다져서 만들었을까요?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는 걸 말이죠. 여기에는 조선시대 왕실의 엄격한 예법과 왕의 체면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근엄한 임금님이 수라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손으로 갈비뼈를 잡고 입을 크게 벌려 이빨로 고기를 뜯고 있습니다. 옆에는 신하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기름이 수염에 묻고 뼈를 발라내느라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 조선의 왕은 밥을 먹을 때도 품위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라간의 요리사들, 대령 숙수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전하께서 갈비 맛은 즐기시되 뼈를 뜯는 수고로움은 없게 하라. 이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떡갈비입니다. 갈비뼈에서 살만 발라내어 칼로 아주 잘게 다집니다. 그러면 질긴 힘줄이나 근막도 다 끊어지겠죠. 이걸 다시 뭉쳐서 구우면 왕은 젓가락으로 우아하게 집어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부드러운 갈비 맛은 그대로 느끼면서 말이죠. 그래서 떡갈비를 효갈비 혹은 노인갈비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가 약한 노인이나 부모님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고기라는 뜻이죠. 왕의 채통을 위해 만든 음식이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효도 음식이 된 겁니다. 왕실 음식이었던 떡갈비가 어떻게 대중적인 음식이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슬픈 유배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떡갈비의 본고장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대나무의 고장 전라남도 담양입니다. 그런데 서울 궁궐에 있던 떡갈비가 왜 저 멀리 담양의 명물이 되었을까요? 조선 중기, 노론의 영수 송시열 같은 선비들이 정치 싸움에서 밀려나 담양으로 유배를 많이 왔습니다. 혹은 양반들이 낙향에서 살기도 했죠. 이때 궁궐에서 일하던 나인들이나 요리법을 아는 사람들이 함께 내려오면서
궁중의 조리법이 담양의 방가, 양반집로 전해졌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담양 떡갈비는 100% 소고기, 그것도 갈비 살만을 고집하는 게 특징입니다. 갈비뼈에 붙은 살을 다져서 다시 그 뼈 위에 붙여 굽는 방식이죠. 이걸 갈비 대통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갈비인 척 모양을 내는 겁니다. 담양 스타일의 핵심은 참숯향입니다. 대나무가 많은 동네답게 대나무 숯이나 참나무 숯을 써서 은은한 훈연향을 입히고 굽는 도중에 타지 않게 유장, 기름과 간장을 계속 발라줍니다. 그 정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담양 떡갈비가 양반들의 고급 요리라면 서민들의 배를 채워준 또 다른 떡갈비의 성지가 있습니다. 바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송정떡갈비 골목입니다. 이곳의 떡갈비는 1950년대 송정리 시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시장 상인들과 배고픈 서민들에게 소고기만 들어간 떡갈비는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최순덕 할머니라는 분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소고기에 돼지고기를 섞어보자. 소고기의 진한 맛과 돼지고기의 고소하고 기름진 맛을 반반씩 섞은 겁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소고기만 쓰면 자칫 퍽퍽할 수 있는데 돼지 비계가 들어가니 식감이 훨씬 부드럽고 촉촉해진 거죠. 게다가 가격도 훨씬 저렴해졌고요. 송정 떡갈비만의 독특한 서비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떡갈비가 나오기 전에 맑은 뼈국을 한 냄비 줍니다. 돼지뼈를 푹 고아낸 육수인데 이게 무한 리필입니다. 배고픈 시절, 고기 한 점 먹기 전에 뜨끈한 국물로 먼저 배를 채우라는 시장통의 인심이 만들어낸 문화입니다. 이제 떡갈비 맛의 비밀, 조리 과학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냉동 떡갈비나 햄버거 패티를 먹어보면 뭔가 밋밋하고 어묵 같은 식감이 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전문점에서 먹는 떡갈비는 고기 알갱이가 살아있고 육즙이 팡 터지죠.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비결은 바로 믹서기가 아니라 칼입니다. 기계로 고기를 곱게 갈아버리면 민싱, 고기 섬유질이 완전히 파괴되어 반죽처럼 되어버립니다. 씹는 맛이 사라지고 육즙이 빠져나갈 공간도 없어지죠. 하지만 칼로 굵게 다지면 차핑, 고기 입자 사이에 공기층이 생깁니다. 이 공기층이 바로 육즙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씹을 때마다 그 공간에 갇혀있던 육즙이 터져 나오면서 우리는 맛있다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끈기, 즉 점성을 만드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떡갈비 장인들은 고기 반죽을 들어서 바닥에 패대기 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던지고 치대야 고기의 단백질 성분이 끈적해져서 뼈에 잘 달라붙고 구워도 갈라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떡을 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요즘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데 외국인들이 가장 거부감 없이 좋아하는 한식 1위가 불고기, 그리고 2위가 바로 떡갈비라고 합니다. 서양의 햄버거 스테이크나 미트볼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맛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양식 패티는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고 소스를 끼얹어 먹는다면 떡갈비는 고기 자체에 간장, 설탕, 배, 양파, 마늘 같은 양념을 재워서 숙성시킵니다. 고기 속까지 간이 배어든 상태에서 불맛을 입히니 소스 없이 그냥 먹어도 완벽한 요리가 되는 거죠. 최근에는 햄버거 빵 사이에 떡갈비를 넣은 K버거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기도 하고 떡갈비를 활용한 파스타나 샐러드도 등장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시작해 유배지를 거쳐 시장통으로,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으니 떡갈비야말로 진정한 신분 상승의 아이콘이 아닐까요? 오늘 침 고이는 잡투리에서는 이름 없는 떡을 품은 고기, 떡갈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왕의 채통을 지켜주기 위해 요리사들이 밤새 칼질을 하며 만들었던 음식. 씹기 힘든 부모님을 위해 자식들이 정성껏 다져서 올렸던 효도의 음식. 이번 주말에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 혹은 고생한 나 자신을 위해 떡갈비 한번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칼로 다지는 과정이 번거롭다면 잘하는 맛집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대접하는 마음이니까요. 입안 가득 퍼지는 육즙과 달콤 짭조름한 양념의 조화. 생각만 해도 오늘 저녁 메뉴는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맛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리필해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에 더 군침 도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